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8월의 첫날인 오늘도 서울의 한낮 최고 기온이 35도, 대구는 36도까지 치솟는 등 올 여름 들어 가장 더운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폭염이 이어지면서 최근 닷새 동안 최소 10명이 열사병 등 온열 질환으로 숨지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중국 상하이 남쪽으로 향하던 제6호 태풍 카눈이 예상 경로가 변경되면서 한반도에 상륙할 가능성도 적지 않아졌습니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는 주 후반까지 경로를 지켜봐야 최종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기상당국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파주 운정과 남양주 별내, 아산 탕정 등 지하주차장 기둥에 철근을 빠뜨린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발주 아파트 15개 단지가 공개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파트 부실 공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고 정부는 민간 아파트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오늘 18일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삼국 정상의 만남을 정례화하는 방안이 실무급에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종 성사 여부는 한미일 정상이 만나 결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가 올해 하반기 외국인 가사 인력 100여 명을 시범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 사는 20대에서 40대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임산부 등이 대상인데 문화적 차이 등 실효성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겁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은 올해 들어 가장 무더운 날씨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폭염이 계속되면서 온열 질환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장마가 끝난 뒤 온열 질환자는 모두 357명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무려 13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장덕진 기자입니다. 경북 경산의 한 밭입니다. 지난달 29일 이곳에서 밭일을 하던 7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일을 하러 나갔다가 폭염의 의식을 잃은 겁니다. 당시 이 지역엔 폭염경보가 발효됐는데 최고 기온은 38도까지 올랐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장마가 끝난 지난 26일부터 닷새 동안 전국에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모두 357명, 사망자는 10명에 달합니다. 지난 5월부터 비교하면 지난해보다 온열 질환자와 사망자 수 모두 증가했습니다. 특히 온열 질환자 4명 중 1명이 65세 이상으로 노령층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당분간 폭염이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 내외로 매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더운 날씨는 당분간 이어지겠으며 기상청은 폭염이 다음 주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폭염이 계속되는 만큼 노령층 등 노약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온열 질환은 일을 하는 작업장과 논밭 등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높은 만큼 한낮에는 이를 피하고 작업을 하더라도 휴식 시간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또 야외에서 작업할 때는 챙이 넓은 모자와 헐렁한 옷을 착용하면 체온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전국의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 발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온이 높게 올라가는 낮 시간, 밖에서 일할 때 가장 위험하지만 오전이라고 또 실내라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직사광선을 피하면서 수분 섭취를 꾸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폭염 경보가 내려진 경기도의 한 농가입니다. 무더위 탓인지 밭과 비닐하우스에는 일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 비닐하우스는 한쪽으로 바람이 통하는 곳인데도 내부의 온도는 사람 체온보다 높은 40도 이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땡볕 아래에서 계속 활동을 하다 보면 사람 체온까지 올라가면서 머리는 어지럽기까지 합니다. 한창 수학기에는 쉬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보니 온열 질환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내일 예를 들어서 비가 온다 그러면 그걸 이제 더워도 이제 무리하게 하다 보면 이제 그게 이제 온열 환자로 이제 발생되고 이제 가로로 해가지고 쓰러질 가능성이 높죠.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한두 번이. 낮 시간뿐만 아니라 오전에도 온열 질환을 주의해야 합니다. 오전 시간대에서 발병하는 사례가 4분의 1 이상을 차지할 정도인데 특히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오전 10시부터 12시 사이가 전체 발생의 18%로 나타났습니다. 실내도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5명 중 1명꼴은 내부에서 온열 질환을 경험했는데 특히 폭염 취약계층이 많은 쪽방촌이나 고시원, 밀폐된 공간 등에서 노출 위험성이 컸습니다. 어지러움과 메스꺼움 등 온열 질환 초기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각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야 합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일본 전역이 40도에 육박하는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 사망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7월 한 달 동안 도쿄에서만 온열 질환 사망자가 모두 7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8월 초까지 폭염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철근이 누락된 LH의 순살 아파트 파문이 커지자 정부가 최근 LH가 발주한 아파트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무량판 구조 91개 아파트 중 15개 아파트가 철근을 빼먹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8곳은 이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정부와 LH는 부랴부랴 보강 공사에 나섰지만 주민들은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장명훈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준공된 767세대가 다음 달 말부터 입주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경기 오산시의 LH 행복주택 아파트. 철근 누락 사실이 확인돼 기둥을 새로 세우는 등 보완 작업이 긴급하게 진행 중입니다. 조사 결과 설계 단계에서 오류가 발생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아파트의 무량판 구조 기둥 90개 중 75개의 보강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자곡동의 이 아파트도 마찬가지. 이미 입주가 시작됐는데 철근이 일부 빠진 사실이 드러나며 급하게 보강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2017년부터 지어진 LH 아파트 중 무량판 구조는 모두 91곳으로 이 중 15개 단지에서 철근 누락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수도권뿐 아니라 충북 음성, 광주 선운, 양산 사송 등 전국에 걸쳐 있는데 절반 이상의 기둥에서 철근이 누락된 곳도 적지 않았습니다. 입주가 진행 중이거나 이미 완료된 곳도 경기 파주, 남양주, 서울 수서 등 8곳에 달했습니다. 일부는 설계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또 다른 일부는 설계대로 시공이 되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불안한 생각을 계속 하고 미시가 계속 뜨니까 브랜드 아파트도 그런데 저희라고 뭐 안 그럴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정부는 기둥을 추가 설치하는 등 보강 조치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지만 불안감이 사라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문제가 심각하다고 본 윤석열 대통령은 전국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부실 공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습니다. 2017년 이후 무량판 구조로 설계된 곳을 다 진단하라는 건데 그 수가 전국 300곳에 육박합니다. 황재현 기자입니다. LH가 발주한 15개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에서 보강 철근이 부실하게 시공된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전수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지하주차장 부실 공사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즉시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경제보다도 안전이 우선적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강한 어조로 이야기했다고 전했습니다. 전수조사 대상은 이번에 문제가 된 유형과 동일한 2017년 이후 무량판 구조로 설계된 아파트입니다. LH뿐만 아니라 민간 회사가 발주한 아파트도 포함되며 단지 개수는 전국 300개 내외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시공 중인 현장 105곳은 조사를 했고 이미 준공된 188곳은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LH가 한 것처럼 안전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안전진단 전문 진단을 통해서 보수 보강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점검 비용에 대해 국토부는 주택업계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아파트 공사 시 통상적으로 총공사비의 3%로 책정되는 하자 보수 비용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이 무량판 구조가 계속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 방식으로 지어진 건축물에서 대형 붕괴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무량판 구조가 정확히 어떻게 설계된 구조고 취약점은 무엇인지 안병욱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국내에서 발생한 최악의 건축물 붕괴 사고인 1995년 서울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무량판 구조의 무단 설계 변경과 부실 공사 등이 겹치며 순식간에 무너져 내려 무려 500명이 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해 1월 공사 중 붕괴에 7명이 죽거나 다친 광주 화정동 아파트도 무량판 구조였습니다. 무량판 구조는 기둥이 지붕을 직접 지지하는 게 핵심입니다. 한옥을 생각하면 수직의 기둥과 수평의 대들보가 연결되어 있는데 대들보는 지붕의 무게를 분산하기 위해 설치합니다. 이와 달리 무량판은 수평의 대들보 없이 수직의 기둥이 직접 지붕의 무게를 견디는 구조입니다. 때문에 시공이 간단하고 넓은 공간 확보가 가능한 장점이 있지만 기둥 주변을 단단한 철근 등으로 보강해야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붕이 위층부터 아래층까지 줄줄이 무너지는 펀칭 전단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지난 4월 인천 검단 신도시 신축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에서도 이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저항력이 낮은 상태에서 조경공사 등 설계 하중은 초과 하중이 작용을 했고 콘크리트 강도도 일부 미달하는. 무량판 구조가 가지는 장점에도 붕괴 사고가 잇따르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안병욱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있기 전날 충청북도에는 재난대응 최고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재난대응을 총괄했어야 할 김영환 충북지사는 서울 출장을 다녀오고 밤늦게서야 도청에 도착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상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4일 오후 4시 40분 충청북도에는 재난대응 최고 단계인 3단계가 내려졌습니다. 충북도청에서 긴급회의가 열렸는데 주재자는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아닌 행정부지사였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김영환 충북지사는 1시간 전쯤 서울로 출장을 가 재난대응을 총괄할 도지사가 없었던 것입니다. 김 지사는 서울에서 기업인들을 만났고 밤 11시가 돼서야 도청에 도착해 6분가량 회의를 주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진희 충북도의원은 김 지사가 관할 구역을 이탈해 직무유기와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지역 현안인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와 관련해 저녁 식사를 겸한 전문가 자문 일정이 잡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행정부지사를 중심으로 상황 관리 체계는 유지되고 있었고 14일과 15일 모두 긴급회의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재난대응 공백 비판을 의식한 끼워 맞추기식 회의라며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개최를 촉구했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지난주 해병대는 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 도중 순직한 고 최수근 상병 사고조사 내용을 어제 발표한다고 예고했는데요. 그런데 어제 발표를 불과 1시간 남기고 갑자기 취소했습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권용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해병대는 오후 2시로 예정된 고 최수근 상병 사망사고 경위 발표를 그대로 진행할 것처럼 말했습니다.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중요한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오후 백브리핑 때 설명드릴 수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런데 예고 시각 1시간 전 돌연 발표를 취소했습니다. 해병대는 수사를 보강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짤막하게 취소 이유를 밝히며 국회 국방위원 대상 설명회 역시 취소했습니다. 취소 이유에 대한 의문이 커지자 국방부는 해병대의 발표가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관할권도 없는 해병대가 자체 조사 결과를 섣불리 발표하는 건 법리적으로 무리란 게 국방부의 지적이었습니다. 안전 위해 요인들 또 그 이후에 필요한 후속 대책 또 매뉴얼 보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고 해병대 관계자는 피의 사실 공표 수준이 아닌 정도의 사실관계만 가지고 기자단에게 설명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해병대의 철저한 사전 법리 검토 없는 성급한 판단이 진상 규명에 혼선만 가져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두고 여야가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공영방송의 정상화가 두려우냐며 이 후보자가 방송개혁의 적임자임을 강조했고 민주당은 방송장악위원장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후보자를 둘러싼 공방은 정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방송 공정성 확보 적임자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방송장악 시도는 문재인 정권 때 이뤄졌다고 비판했습니다. 공영방송의 정상화가 두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민주당의 주특기인 가짜뉴스 공세가 무력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후보자 자녀의 학교폭력 의혹에 대해선 이미 검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반박하며 부당한 흠집 내기를 중단하라고 맞받았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가 더 이상 망사가 돼서는 안 된다며 지명 철회와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방송장악위원장 이동관 특보까지 더해지면 윤석열 정권은 홍위병 집합소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어려울 겁니다. 민주당은 자녀의 학교폭력 전력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들을 하나하나 검증하겠다며 청문회 보이콧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여야의 신경전은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 심사를 위한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까지 이어졌습니다. 위원장 선출을 논의했지만 기싸움 끝에 불발됐습니다. 오늘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데 이번 달 중순 열릴 청문회를 앞두고 여야의 대치는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신혼부부에게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해주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자 국민의힘에선 신혼부부 갈라치기라고 맞받았습니다. 강용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은 신혼부부에 대해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전후한 2년간 양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때 각각 5천만 원이던 기본 공제에 더해 추가로 1억 원을 공제해주는 겁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을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저출산 대책과 무관한 초부자 특권 감세라고 비판했습니다. 증여 못 받아서 결혼 못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방안으로 혜택 볼 계층 극히 적습니다. 많은 청년들에게 상실감, 소외감을 줄 것입니다. 민주당은 당내 조세재정개혁 TF를 구성해 대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인데 출산을 추가 공제 조건에 넣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신혼부부 갈라치기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결혼하는 자녀에게 각각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주는 양가가 초부자인가라고 반문하며 새내기 부부의 자산 형성을 돕자는 것은 빈부잣대로 들이댈 일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되는 세법 개정안은 연말쯤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논의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청년들과의 만남에서 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남은 수명에 비례해서 투표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이렇게 발언한 건데 이 혁신위 측은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해명했지만 노인 폄하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와 청년들의 좌담의 현장. 인사말에 나선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과거 중학생이던 아들과의 대화를 회상합니다. 엄마, 왜 나이 드신 분들이 우리 미래를 막 결정해? 그러는 거예요. 아들의 발언에 대해선 이렇게 부연했습니다.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똑같이 1대1 표결을 하냐는 거죠. 되게 합리적이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1인에게 1표를 주는 선거권이 있으니까 하늘 수가 없는 거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투표장에 젊은이들이 나와야 의사표시가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어르신 폄하 DNA가 또다시 고개를 든다며 공세를 폈습니다. 갈수록 곤두박질 치는 민주당 지지율과 청년층의 외면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이 어르신 폄하와 막말이란 말입니까? 혁신위는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독려했을 뿐 1인 1표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부인한 바 없다며 어르신 폄하로 몰아가는 것은 갈라치기 수법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앞서 민주당 초선 의원들을 코로나19로 학력 저하를 겪은 학생들에 비유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안보라입니다. 오는 18일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삼국 정상회의를 정례 협의체로 추진하는 방안을 실무급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현동 주미대사는 워싱턴 DC 특파원 간담회에서 한미일 협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시킬 수 있었던 데에는 한일 관계 개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캠프 데이비드에서 회의가 열리는 건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과의 친분과 한미일 관계에 대해 각별히 생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미일 정상회의 정례화 여부는 삼국 정상이 만난 자리에서 결정될 전망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 공사와 폭염으로 사망자가 이어진 것과 관련한 대책과 집중호우 피해 복구 지원도 점검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158개국 4만 3천여 명이 참여하는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개막해 12일까지 전북 부안군 새만금 일대에서 열립니다. 우리나라는 1991년 강원도 고성 세계 잼버리 개최 이후 32년 만에 세계 잼버리를 주최하게 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7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합니다. 지난 6월 무역 수지는 11억 3천만 달러 흑자로 지난해 3월 이후 15개월 만에 흑자 전환한 바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과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국회가 처리 시한인 어제까지 보완 입법을 하지 않아 입법 공백이 예상됩니다. 또 오늘부터 누구나 언제든 선거 현수막을 내걸고 유인물을 배포할 수 있고 선거운동 기간에 정치 집회 제약도 사라졌습니다. 또다시 신림역 살인 예고글이 등장했습니다. 이번만 6번째로 경찰이 추적에 나섰는데 상인과 주민들은 다시 한번 묻지마 범죄가 발생할까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이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제 낮 12시 40분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또다시 살인 예고글이 올라왔습니다. 월요일 신림역에서 남성 20명을 살인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재는 삭제됐습니다. 경찰이 이 글을 포함해 수사 중인 신림역 살인 예고글만 무려 6건. 잇따른 살인 예고글이 올라오면서 경찰은 이곳 신림역 일대에 순찰을 강화했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어떤 사건이 또 일어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잠도 못 자고 그냥 막 심장 막 떨리고 그저 나와야지 그저. 경찰은 이번 흉기 난동처럼 범행 동기가 불분명한 이상 동기 범죄 예방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대책은 여전히 미흡합니다. 1년에 몇 건이 일어나는지 어떤 양상으로 일어나는지 사실 정확한 실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 가해자 관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서울 관악경찰서는 인터넷 주소 추적 등을 통해 협박글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서희초등학교 교사가 학생 다툼 문제로 숨지기 전 일주일 동안 학부모들과 수차례 연락한 사실이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함구하면서도 아직까지 갑질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경찰 입장인데 교원 노조와 유족 측은 면밀한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경찰이 숨진 서희초 교사 A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 사망 전 일주일 동안 학부모와 수차례 연락을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제보 들어온 게 거의 이제 사실로 확인이 됐는데 조사가 좀 더 빨리 나왔더라면 선생님들의 의혹이 조금 더 줄어들지 않았을까.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A씨 반의 학생이 연필로 다른 학생의 이마를 다치게 해 A씨는 그날부터 사망한 지난달 18일까지 양측 학부모와 통화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는 밝히지 않았는데 유족 측은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분석물을 토대로 동료 교사와 학부모 등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도 동료 교사들의 심리적 어려움 등을 감안해 오는 4일까지 합동 조사 기간을 연장하고 추후 A씨에 대한 교권 침해 의혹 여부 결과를 발표할 방침입니다. 앞서 학교 측은 A씨의 학급에서 올 들어 신고된 학교 폭력은 없고 담임 업무도 희망해서 배정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서울에 출장을 왔다가 성매매를 한 현직 판사에 대해 법원이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관 징계는 최대가 정직 1년에 그치는데요. 솜방망이 처벌 논란도 불거지며 정치권에선
법 개정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울산지방법원의 현직 판사 A씨가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성매매를 한 건 지난 6월 22일. 하지만 A 판사는 성매매 적발 이후에도 아무 징계 없이 형사재판에 계속 참여했고 특히 스토킹 혐의를 받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실까지 알려졌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법원은 경찰로부터 지난달 17일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인지했다며 기일 변경이 어려운 형사사건의 특수성 등이 고려돼 잡혀있던 일부 재판이 진행됐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A 판사는 이번 달부터 형사재판이 아닌 민사신청 업무를 담당하게 했고 징계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뒤늦게 징계는 청구됐지만 판사 신분 특성상 파면은 어렵습니다. 대신 법관징계위원회에서 견책과 감봉, 정직 중에 결정하는데 징계 최고 수위는 정직 1년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예상됩니다. 실제 지난 2016년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법원행정처 소속 부장판사도 감봉 3개월에 그쳤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법 개정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관의 신분 보장은 성매매 방탄용이 아니라 소신과 양심을 지키라는 취지라며 법관이 강력범죄로 기소될 경우 면직까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일과 중 성매매를 한 사실 등이 밝혀지며 여론이 좋지 않은 만큼 예전보다 강도 높은 징계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어제 오후 경기도 김포시의 한 도로에서 이 신호를 위반한 SUV 차량이 행인과 정차 중인 차들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는데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곳곳이 찌그러진 SUV 차량이 도로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출동한 구급대원들은 다친 시민들을 황급히 구급차로 옮깁니다. 어제 오후 3시 50분쯤 경기 김포시 고촌역 앞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SUV 차량이 행인과 차량 5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차량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중앙선을 넘어와 보행자와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들을 들이받았습니다. 여기서부터 그냥 진짜 오토바이보다 더 빨리 그냥 막 하면서 저거 치고 횡단보 건너던 사람 무지하게 빨리 달려왔다니까. 이 사고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남성 보행자 1명이 숨졌고 다른 승용차 운전자와 시내버스 승객 등 모두 11명이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SUV 차량 운전자인 50대 여성은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약물인지 졸음인지 운전 조작 미수인지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브레이크에 문제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한 뒤 운전자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상 등 혐의로 입건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블랙핑크의 뚜두뚜두 뮤직비디오가 K-팝 아티스트 최초로 유튜브 조회수 21억 뷰를 돌파했습니다. 어제 소속사 측은 뚜두뚜두 뮤직비디오가 2018년 6월 공개되고 약 5년 1개월 만인 지난달 30일 조회수 21억 회를 넘어섰다 전했습니다. 전 세계 아티스트 중 가장 많은 구독자 9,030만 명을 보유하고 있는 블랙핑크. 억대 조회수 영상만 43편에 콘텐츠 누적 조회수는 324억을 넘었다고요. 게다가 블랙핑크의 이번 월드 투어는 지난달 말 있었던 하노이 공연 이전까지 약 1억 6,380만 달러, 하나로 2,100억 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는데요. 매 순간 최초의 기록을 세우고 있는 블랙핑크입니다. 미국 뉴욕에서 영화 백투더퓨처의 배우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달 25일 브로드웨이 개막을 앞둔 동명의 뮤지컬을 축하하는 자리에 38년 전 영화의 주역들이 총출동한 건데요. 주인공 마티 역의 마이클 제이 폭스, 파킨슨 병을 앓고 있지만 자리를 빛냈고요. 괴짜 과학자 역의 크리스토퍼 로이드와 마티의 어머니 역 미 톰슨도 참석했습니다. 또 영화 감독 로버트 저메키스와 총괄 프로듀서였던 스티븐 스필버그, 주제곡을 부른 휴이 루이스까지 함께했는데요. 특히 이날은 파킨슨병 연구를 위한 마이클 제이 폭스 재단의 후원 행사도 열려 의미를 더했습니다.
중국 항저우의 한 동물원이 실제 곰 대신 곰인형 탈 아르바이트를 쓴다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먹이를 받아먹기 위해 두 다리로 서는 말레이시아 태양곰. 엉덩이 부분이 마치 곰인형 탈이 구겨진 것처럼 주름져 있고 가느다란 다리에 앞발을 흔드는 모습이 사람 같습니다. 지난 29일 한 관람객이 이 곰이 사람이라 확신하며 SNS에 올린 영상과 사진인데요. 어제 외신에서도 일제히 중국에서 불거진 곰의 탈을 쓴 사람 논쟁을 보도했습니다. 그러자 동물원 측은 원래 태양곰은 일반 곰보다 몸집이 작다 전하며 해명했는데요. 또 영상을 자세히 보면 곰이 마냥 사람처럼 보이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중국에선 개를 염색시켜 늑대로 보이게 하거나 직원들에게 고릴라 탈을 쓰라고 지시한 사실도 있어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울산에서 여중생 3명이 장애가 있는 또래 남학생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어제 여중생 3명을 폭행과 상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또래 학생 A군을 불러내 두세 시간 동안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A군은 기절할 정도로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번 영장이 기각된 이후 검찰은 보강 수사를 진행해왔는데요. 특검 신분으로 딸과 같이 화천대유로부터 11억을 받은 점에 대해서 청탁금지법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박은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어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더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진실은 곧 밝혀질 거로 저는 확신합니다. 검찰은 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뒤 보강 수사를 진행하며 박 전 특검이 공직자 신분일 당시 딸을 통해 11억 원을 수령한 게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두 사람에게 해당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2014년 11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우리은행 사회이사 겸 이사회 의장과 감사위원으로 근무하며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우리은행 컨소시엄 참여 등의 청탁을 받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청탁의 대가로 측근 양재식 변호사와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 업자로부터 200억 원 상당의 대지와 단독주택 건물 제공을 약속받았다는 내용의 관계자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14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출마를 위한 자금으로 3억 원을 수수한 혐의, 우리은행이 컨소시엄에 불참하자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 대가로 50억 원을 받기로 약속받았다는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보강 수사를 통해 혐의 내용 전반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 보강이 이뤄졌다며 구속 사유가 명확히 존재해 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박은치입니다.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보안 수사를 전담해왔는데요. 법무부가 부실 수사와 지연 수사 등을 이유로 경찰이 도맡아 한 보안 수사를 검찰도 할 수 있도록 수사 준칙을 바꾸겠다 발표했습니다. 정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수사준칙 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이 직접 보안 수사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사건의 보안 수사를 전담해왔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의 수리 후 1개월이 지난 사건이나 송치 후 검찰의 상당한 수사가 이뤄진 경우 등에 한해 검찰이 보안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기존에는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게 전부였지만 개정안은 경찰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검찰이 직접 사건을 송치받아 마무리하도록 바뀝니다. 이 밖에 경찰이 고소고발에 접수하지 않아 수사를 시작조차 하지 않게 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장 접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민생사건 수사가 지금보다 더 빨라지는지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기회를 한 번이라도 더 보장할 수 있는지를 가장 먼저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수완박으로 인해서 문제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핀포인트로 수정이 된 걸로 보입니다. 사건이 누락되던가 아니면 누구의 책임도 아닌 것처럼 해서 미뤄지는 불편함은 없어질 것 같고, 경찰 내부에서는 진통 끝에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이 다시 과거로 되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개정안은 다음 달 11일까지 입법 예고를 통해 검토 기간을 가집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가장 많이 휴가를 떠난다는 이른바 7말 8초. 각국 정상들도 잠시 경보를 내려놓고 휴가에 들어갔는데요. 시민들과 뒤섞여 해변에서 휴가를 즐기는 이 바이든 대통령 내외가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아름다운 경치로 이름난 미국 델라웨어주의 레호보스 해변. 카메라는 푸른 파라솔 아래서 여유를 만끽하는 한 커플을 비춥니다. 독서를 즐기며 한창 피서 중인 이들은요, 바로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과 질 바이든 여사 부부입니다. 대통령 소유의 별장이 있는 이곳 해변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기로 한 건데요. 오는 주말 백악관에 복귀하고 나면 이제 내년 대선의 선거운동에 박차를 가할 거로 알려진 바이든 대통령. 이들을 알아본 사람들은 4년 더를 외치며 재선 성공을 응원하기도 했다네요. 경제 위기로 고통받는 베네수엘라. 살인적인 인플레이션 속에 버려지는 반려견이 늘면서 이 유기견 문제가 사회 이슈로 떠올랐는데요. 이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경주가 열렸습니다. 주인과 함께 짝을 지어 힘차게 달리기 시작하는 반려견들. 대형견, 소형견 할 것 없이 모두가 결승선을 향해 있는 힘껏 달리는데요. 무더운 날씨지만 주인과 함께 탁 트인 큰 길을 누비는 순간이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 보입니다.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150여 마리의 강아지들이 이 경주에 출전해 4km 정도의 코스를 완주했습니다. 경제 위기가 길어지고 있는 베네수엘라. 급증하는 유기견 문제가 사회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참가비를 포함한 수익금 전액은 모두 새로운 가족을 기다리는 유기견을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이랍니다. 런던의 한 푸드트럭을 찾은 시민들이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태연하게 햄버거를 건넨 게 다름 아닌 윌리엄 왕세자였기 때문인데요. 도대체 왜 거기서 햄버거를 팔고 있던 걸까요? 런던 남부 버몬즈에서 성업 중인 푸드트럭. 트럭 안에서 햄버거를 건네는 손의 주인은 바로 영국 윌리엄 왕세자입니다. 그저 햄버거를 사러 왔을 뿐인데 난데없는 왕세자의 등장에 다들 깜짝 놀랐는데요. 이들이 파는 햄버거는 숯 대신 바이오매스 연료로 패티를 굽고 플라스틱 대신 해초와 식물 추출물로 만든 포장지를 사용합니다. 평소 환경 문제에 진심인 윌리엄 왕세자, 이 친환경 햄버거 홍보를 자처하며 적극 지원에 나선 건데요. 예고 없는 시민과의 만남, 그 취지까지 뜻깊어 더 의미 있는 행보였습니다.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집 청소나 세탁, 아이 양육과 관련된 일을 외국인이 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필리핀 등에서 100명의 근로자를 데려와 6개월 이상 시범 운영한다는 계획인데요. 이르면 올해 시작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 최종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한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왔던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계획을 구체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시범 사업으로 서울에서 이르면 올해 안에 필리핀 등 가사 서비스 관련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에서 100명이 일하게 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직장에 다니며 아이를 키우는 20대에서 40대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 임산부 등입니다. 집안 청소와 세탁, 주방일, 아이들 보호와 양육 등의 일이 가능하고 이용 시간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출산이라든지 그리고 뭐 여성의 경력 단절 방지라든지 여러 가지들 상황들이 지금 좀 많이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외국 인력의 활용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하는 방식은 출퇴근이 유력합니다. 숙소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관이 마련하고 근로자가 사용료를 내게 됩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임금은 시간당 9,620원인 최저임금 이상을 줘야 하고 국내 근로자와 동일한 노동법을 적용합니다. 정부는 시범 사업을 실시한 후 내년에 의견을 수렴해 최종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한성원입니다. 올해 상반기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조 원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상반기 국세 수입은 178조 5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2% 적었는데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폭 감소입니다. 법인 세수가 16조 8천억 원 줄어 국세 수입 감소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소득 세수도 부동산 양도세 위주로 11조가량 감소했습니다. 7월 주가 상승률 상위 7개 종목이 모두 2차 전지 관련 주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튬 광물 확보 사업에 뛰어든 금양은 7월 월 주가 상승률이 204.2%를 기록해 코스피, 코스닥 통틀어 상승률 1위를 차지했습니다. 165%가 오른 우신 시스템과 S네트워크스를 포함해 7위까지 모두 2차 전지 관련 종목으로 100%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일본을 찾은 한국인이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보다 3배 이상 많았습니다. 상반기에 일본을 찾은 한국인은 313만 명에 달했고 한국을 찾은 일본인은 86만여 명에 그쳤습니다. 엔화 가치 하락에 따른 효과로 상반기 일본을 찾은 전체 외국인은 1,000만 명을 넘어 한국을 찾은 외국인보다 2.4배 많았습니다. 국문이 경제였습니다. 러시아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고향에 미사일 공격을 가해 8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AP통신과 CNN은 러시아군이 현지 시간 지난달 31일 우크라이나 중부 도시 크리비리흐에 있는 9층짜리 주거용 아파트와 4층짜리 교육시설을 포격해 최소 6명이 숨지고 75명이 다쳤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군도 러시아 점령지인 도네츠크주에 포격을 가해 2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어제도 펄펄 끓는 찜통 더위가 기승을 부렸는데요. 8월의 첫날인 오늘은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폭염특보는 또 한 번 강화되면서 이제는 거의 전국에 폭염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5도, 대전과 대구 36도, 전남 화순은 37도까지 치솟으면서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낮 시간대 무리한 활동은 줄이시고 물은 충분히 마시는 등 폭염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중서부를 중심으로는 기습적인 국지성 호우에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일부 지역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 시간당 30mm 안팎으로 강하게 쏟아질 때가 있겠습니다. 한편 제6호 태풍 카눈 경로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중국 상륙 경로에서 다시 한반도로 방향을 트는 예상 경로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태풍이 그대로 한반도로 올라올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태풍 진로가 매우 유동적인 만큼 최신 기상 정보를 잘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하늘 자체는 대체로 맑겠고요. 당분간 남해안과 제주에서는 높은 너울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26도, 부산은 27.9도 등 대부분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청주와 광주 36도, 부산은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충청 이남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당분간 낮에는 폭염이, 밤에는 열대야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